아주머니, 혹시 여기 사세요? 49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내를 낯선 사람 취급한다. 제 첫사랑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거든요. 치매에 걸린 74세 남편 성우. 매일 밤 집을 나서려 하며 간절히 외친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뒤로 곱게 넘긴 모습을 보고 제가 첫눈에 반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자신만 바라본 줄 알았던 남편에게 다른 첫사랑이 있었다니. 영희는 배신감과 질투심에 무너져 내렸다.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야? 폭풍 우치는 밤, 남편이 실종되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오래된 편지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는 감동 이야기. 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오디오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벽시계가 오후 6시를 알리며 똑딱거렸다. 영희는 부엌에서 콩나물국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는 것을 확인하며 앞치마를 털었다.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저녁 다 됐어요. 어서 들어와요. 평소 같으면 벌써 식탁에 앉아 오늘 뭐 해먹나 하며 장난스럽게 물어보던 남편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대답이 없었다. 영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우는 창가에 서서 석양이 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74년을 살아온 그의 등은 언제부터인가 많이 굽어 있었고 한때 반듯했던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축 처져 있었다. 여보, 영희가 다시 불렀지만 성우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더니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어색하고 낯선 시선이었다. 저기, 아주머니? 영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주머니? 자신을 아주머니라고?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나잖아요. 당신 아내의 영희. 그러나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마치 영희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듯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혹시 여기 사는 분 아세요? 아주머니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영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최근 몇 달 사이 성우의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건 알고 있었다.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아내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니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나예요. 당신 아내 박영희. 영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저 좀 나가야 해요. 내 첫사랑을 찾아야 거든요. 그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첫사랑? 영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첫사랑이라니? 23세 맞선으로 만나 25세 결혼했고 그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귄 적은 없다고 했었는데 성우가 다시 소리쳤다. 그리고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저 나가야 해요.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늦으면 안 되거든요. 영희는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았다. 남편의 팔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진 것을 느끼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여보,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어디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우는 손을 뿌리치려 했다. 놔주세요, 아주머니. 저 정말 급해요. 그 사람이 저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때 안방에서 딸 정은이 나왔다. 오늘 저녁을 함께하기로 했던 터라 집에 들른 참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그래요? 정은의 목소리를 듣고 성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딸을 바라보는 시선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 아가씨도 여기 사는 분인가요? 저 좀 나가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꾸 붙잡아요. 정은의 얼굴이 경직됐다. 아버지가 자신을 아가씨라고 부른다니. 어머니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저 정은이에요. 당신 딸, 진정하세요. 그러나 성우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했다. 딸, 저한테는 딸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제 첫사랑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영희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과 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니. 그것도 다른 여자를 찾겠다며. 정은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인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모셔가야겠어요.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그렇다. 남편은 아프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성호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가득했다. 마치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듯한 표정이었다. 빨리 가야 하는데, 내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배신감과 상처로 무너져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의 그 절절한 그리움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밖에서는 저녁 무렵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콩나물국은 계속 끓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녁 식사를 할 기분은 아니었다. 영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신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질투와 배신감, 그리고 남편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채로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영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영희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40년 넘게 함께 잠자리에서 보던 그 얼굴이 오늘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입술을 달싹거리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새벽 2시, 성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늦었다, 늦었어.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옷장으로 향했다. 잠옷 위로 아무거나 집어 입으려는 모습을 보고 영희가 황급히 일어났다. 여보, 어디 가려고 그래요? 지금 새벽이에요. 아주머니,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영희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새벽 2시에 약속이라니. 도대체 어떤 여자와 그런 미래를 가졌던 것일까? 평생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믿어온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여보, 당신 나이 74세라고요. 누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우는 영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현관문 쪽으로 향하며 신발을 찾기 시작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나 빨리 나가야 해요. 영희는 다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남편의 팔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진 것을 느끼며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여보, 진정해요. 밖이 얼마나 추운데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아주머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저를 붙잡지 마세요. 내가 안 가면 그 사람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울까요? 성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때 딸 정은이 뛰어나왔다. 부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성호는 정은을 바라보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정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 정은이에요. 당신 딸. 지금은 새벽이고 추워요. 내일 낮에 함께 나가시죠. 딸? 성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한테는 딸이 없어요. 저는. 성호는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영희는 시장에 나갔다. 평소처럼 저녁 반찬거리를 사려고 했지만 마음은 전혀 장보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옆집 사는 김 여사였다. 아,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제 밤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영희는 당황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보다. 아, 그게 저희 영감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혹시 치매 아니에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동네 박 할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밤에 자꾸 나가려고 하고. 영희는 대답하기가 곤란했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괜히 소문만 날까봐 걱정이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김 여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참 힘드시겠어요. 제가 봐도 영희 씨는 정말 남편분과 참 사이가 좋았는데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그 말을 듣고 영희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다. 집에 돌아오니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손에는 낡은 지갑을 들고 있었고 그 안을 자꾸 뒤적거리고 있었다. 뭘 찾으세요? 영희가 물으니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아주머니, 혹시 여기서 사진 하나 못 봤나요? 작은 사진인데 영희의 가슴이 또다시 내려앉았다. 사진까지 있다는 말인가? 무슨 사진이요? 제 첫사랑 사진이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어디 갔을까요? 그 사진이 없으면 그 사람 얼굴을 까먹을까봐 무서워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영희는 남편이 그동안 지갑에 다른 여자 사진을 넣고 다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이 누구인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예쁜 사람이에요. 머리를 곱게 뒤로 넘기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웃을 때 보조개가 있어서 정말 천사 같았어요.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았어요. 영희는 그 묘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보조개, 하얀 원피스,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여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저녁 때 정은이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였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영희는 딸 앞에서도 눈물이 핑 돌았다. 정은아,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었나 보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지갑에 사진도 넣고 다녔다는구나. 내가 모르게. 정은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아프신 거예요. 치매 때문에 없던 기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럴까? 정말 그럴까? 네, 분명히 그래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하지만 영희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인 묘사였다. 병 때문이라기에는 너무 자세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성우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중얼거렸다. 내일은 꼭 만나야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미안해. 영희는 남편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치 혼자 잠자리에 누워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야? 영희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궁금증,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새벽 3시 성우가 또다시 일어났다. 늦었다. 또 늦었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광경이었다. 영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을 붙잡으러 갔다. 이런 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정말로 그 알 수 없는 여자는 누구일까? 어둠 속에서 영희의 한숨 소리만이 깊게 울려 퍼졌다. 지난 밤의 소동 이후 영희와 정은은 성우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여러 검사를 시행한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기억력 저하와 함께 시공간 감각의 혼란, 그리고 환상이나 착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희는 예상했던 얘기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선생님, 그럼 남편이 자꾸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도 네,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뒤섞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기억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종종 젊은 시절의 강렬한 감정이나 기억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던 성우는 갑자기 초조해하며 일어났다. 선생님, 검사는 다 끝났나요? 저 빨리 가봐야 해요. 어디를 가신다고요? 제 첫사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의사는 영희를 바라보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환자분께서 계속 언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강제로 막으려 하지 마시고 안전한 범위에서 지켜봐 주세요. 치매 환자에게 현실을 강요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병 때문이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안도되었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정말 자신이 모르는 여자가 있었던 것일까? 정은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위로했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병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성우의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약물 부작용인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다. 이 약 먹기 싫어요. 머리가 아파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꼭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픈 게 아니라고요. 제 기억은 멀쩡하다고요. 제 첫사랑. 그 사람은 진짜 있어요. 성호가 흥분하며 약을 뱉어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떨어진 약을 주워 담았다. 정말 너무 힘들다. 혼자 중얼거린 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초가을 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람도 심하게 불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전체에 울려 퍼졌다.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런 날씨에는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겠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로도 성우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다.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일 때문에 영희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오늘만은 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실에서는 성우가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리고 있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영희가 밥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성우는 대답이 없었다. 여보? 아주머니. 밖에 비 온다고 했나요? 성우가 갑자기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다. 네, 비 많이 와요. 천둥 번개도 치고요.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비 맞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우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여보, 진정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 기억 안 나요? 당신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비가 오면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성우는 현관 쪽으로 향하며 우산을 찾기 시작했다. 여보, 안 돼요. 이런 날씨에 나가면 위험해요. 하지만 성우는 영희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영희가 잠깐 부엌에서 그릇을 치우고 나오는 사이 성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거실도, 화장실도, 안방도 다 찾아봤지만 없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영희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신발장을 확인해 보니 성우의 구두가 사라져 있었다. 우산도 한 개가 없어졌다. 안 돼. 설마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다니. 영희는 급히 휴대폰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은아, 아버지가 또 없어졌어.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또요? 이 비 오는데 나가셨어. 어떡하지? 이런 날씨에 병원에서 안전하게 지켜보라고 했는데. 정은의 목소리도 급해졌다. 어머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치매 환자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저희 남편이 또 실종됐어요.
치매 진단받으신 분인데 이런 폭풍 후에 나가셨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딸 정은도 급히 달려왔다. 동네 이웃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제는 동네에서도 성우의 치매 소식을 다 알고 있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경찰관이 물었다. 글쎄요. 요즘 계속 어디론가 나가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누군가를 찾으러 간다고만. 영희는 대답하기가 곤란했다. 치매라는 걸 알고도 남편이 첫사랑을 찾아 나갔다고 말하기는 여전히 부끄러웠다. 치매 환자분들은 보통 익숙한 장소로 가려고 하세요.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이 있나요? 학교, 예전에 근무하셨던 초등학교 쪽이나 아니면 공원. 경찰은 몇 개 조로 나뉘어 수색을 시작했다. 영희와 정은도 우산을 들고 함께 나섰다. 비는 계속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바람도 너무 강해서 우산이 뒤집어질 정도였다. 이런 날씨에 74세 치매 환자가 밖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정은이 목청껏 소리쳤지만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묻혀버렸다. 영희는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찾게 해주세요. 치매든 뭐든 일단 사람만 돌아와 주세요. 질투와 원망보다는 이제 걱정이 앞섰다.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연락이 왔다.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성우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영희와 정은이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작은 버스 정류장 유리 벽면에 기대어 앉아 있는 성우의 모습이 보였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여보. 영희가 달려가서 남편을 안으려고 했지만 성우는 영희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여보, 나야. 집에 가자.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는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약속했거든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치매라고. 의사 선생님이 치매라고 하셨잖아요. 치매?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멀쩡하다고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요. 영희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 추운 새벽에 비를 맞으며 존재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처절했다. 아버지, 집에 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정은이 아버지의 다른 쪽 팔을 잡았다. 성우는 여전히 정류장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왜 안 올까요? 분명히 오겠다고 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젖어 있었다. 결국 경찰과 정은의 도움으로 성우를 집으로 데려왔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키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하지만 성우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일은 분명히 올 거야. 오늘은 비가 와서 못 온 거야. 영희는 남편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부부로 살면서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성우는 감기 기운이 있는지 열이 났다. 영희가 이마에 손을 대자 성우는 잠깐 영희를 바라보았다. 아주머니, 병원에서 만났던 분이세요? 영희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병원에서도 자신을 낯선 사람으로 봤다는 뜻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어서 온 사람이에요. 아주머니도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영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눈앞에 이 남자인데 그 남자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여자만 찾고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정말 아픈 거더라고요. 의사가 뭐라고 하든 제 마음은 거짓말을 안 해요. 성호가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다. 열 때문에 지친 것 같았다. 영희는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치매든 뭐든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이 고통도 끝낼 수 있을 텐데.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영희의 마음도 그 빗소리만큼이나 무겁고 답답했다. 실종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성우는 감기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매일 밤 첫사랑을 찾으려 했다. 영희는 남편이 잠들 때까지 지켜보고 새벽에 몰래 일어나 현관문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소개받는 게 어때요? 정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다. 아직은 내가 돌볼 수 있어. 하지만 영희 자신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남편을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든 건 그 알 수 없는 첫사랑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밤마다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대체 누구일까? 언제, 어디서 만난 사람일까? 그날 오후, 영희는 환절기를 맞아 옷장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성호가 거실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 오래된 옷들을 꺼내 정리하던 중이었다. 옷장 맨 윗단 깊숙한 곳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결혼 초기에 성호가 가져온 것 같았는데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궁금해진 영희는 상자를 내려다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봉투마다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보였다. 첫 번째 편지 봉투를 들어보니 성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사랑하는 영희에게. 영희의 손이 떨렸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였다. 하지만 언제 이런 편지를 썼던 것일까? 결혼 후에는 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없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내 펼쳤다. 영희야, 오늘 너를 처음 봤는데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았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뒤로 곱게 넘긴 내가 정말 예뻤어. 웃을 때 보조개가 살짝 보이는 게 천사 같았어. 너는 내 첫사랑이야.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거야. 1972년 5월 15일, 성호. 영희는 편지를 읽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1972년. 자신들이 맞선으로 처음 만난 해였다. 그리고 하얀 원피스, 뒤로 넘긴 머리, 보조개. 그 모든 게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럼 성호가 찾던 첫사랑이 급히 다른 편지들도 꺼내보았다. 내 첫사랑 영희야. 결혼식 날이 정해졌구나.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와. 평생 너만 사랑할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잃더라도 내 마음속 첫사랑은 언제나 너야. 1974년 2월 10일,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기억을 잃더라도 첫사랑은 언제나 자신이라고. 5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을 써놨다니. 세 번째 편지는 더욱 놀라웠다. 영희야, 정은이가 태어났어. 우리 딸이 너를 닮아서 정말 예뻐. 너는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가끔 내가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너는 항상 웃으며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너는 내 인생의 전부야. 1978년 12월 3일, 영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성호가 치매에 걸려서 찾고 있던 첫사랑은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다. 하얀 원피스, 보조개, 뒤로 넘긴 머리. 모든 묘사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성호는 세월이 흐른 지금의 영희를 그때의 영희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치매로 인해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채 젊은 시절의 영희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간 느꼈던 배신감, 질투심, 원망. 모든 게 헛된 것이었다. 남편은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다만 지금의 늙은 모습이 아닌 첫 만남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성호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왔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모든 편지에 첫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결혼한 후에도, 딸을 낳은 후에도 성호에게 영희는 여전히 첫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영희는 다른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성호의 모습이 이제는 애처롭게 느껴졌다. 자신을 찾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가. 여보, 저녁 드세요. 아주머니, 혹시 젊고 예쁜 여자분 못 봤나요?
하얀 원피스 입은. 이제 영희는 그 말을 들어도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떤 분인데요? 제 첫사랑이요. 정말 예쁜 사람이에요. 웃을 때 보조개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그분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네.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호의 눈이 반짝였다. 첫사랑을 떠올릴 때만 보이는 그 눈빛이었다. 다음 날, 정은이 찾아왔을 때 영희는 발견한 편지들을 보여주었다. 정은아, 이것 좀 봐. 정은은 편지를 읽고 눈을 크게 떴다. 엄마, 그럼 아버지가 찾던 첫사랑이. 그래, 바로 나였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정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마음속에는 평생 어머니밖에 없었던 거네요. 응, 이제야 알겠어. 왜 그렇게 간절히 찾고 다니셨는지.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그날 밤, 영희는 오래된 상자에서 젊은 시절 사진들을 찾아보았다. 결혼 앨범, 신혼 시절 사진들. 그 중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뒤로 넘긴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정말 예뻤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서 보조개가 살짝 보였다. 성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내일은 이 모습으로 남편 앞에 서보자. 영희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떻게든 남편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해보고 싶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하얀 원피스를 꺼내보았다.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옷이 아직 남아있었다. 비록 지금 입기에는 조금 작겠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준비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사랑, 곧 만나게 될 거야. 내가 그토록 찾던 첫사랑이 바로 여기 있어. 영희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희망이 피어났다. 49년간의 사랑이 치매라는 병 앞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영희는 내일을 기다리며 잠들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음속에는 떨림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다. 오늘은 남편에게 자신이 바로 그가 찾던 첫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줄 중요한 날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호를 향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었다.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해. 영희는 며칠 전 동네 양장점에서 맞춘 하얀 원피스를 꺼냈다.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옷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었다. 양장점 사장은 이 나이에 웬 하얀 원피스냐고 의아해했지만 영희의 간절한 부탁에 정성껏 만들어주었다. 옷을 입고 나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젊은 시절처럼 뒤로 곱게 넘겨서 묶었다. 화장도 옅게 했다. 너무 진하면 부자연스러울 테니까.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젊은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물론 주름과 백발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딘가 그때의 영희가 보였다. 성호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어딘가 멀리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이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거실로 들어갔다. 발걸음도 옛날처럼 조심스럽게 우아하게 걸으려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영희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성호가 고개를 돌렸고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성호는 영희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했다.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다. 저를 찾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호는 영희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하얀 원피스. 네, 맞아요. 영희는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보였다. 성호의 눈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뒤로.
영희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성호는 일어나서 영희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걸음이었다. 당신, 정말 당신인가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웃어보세요. 한 번만. 성호의 부탁에 영희는 환하게 웃었다. 자연스럽게 보조개가 살짝 패였다. 아. 성호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리고는 떨리는 두 손으로 영희의 얼굴을 감쌌다. 내가 그토록 찾던 내 첫사랑. 영희야, 정말 너구나.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영희야, 미안해. 너를 못 알아봐서 미안해. 어디 갔나 했어. 매일 밤 찾아다녔는데. 영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여보, 나예요. 영희예요. 정말 너구나. 내 첫사랑 영희. 성호는 영희를 꼭 끌어안았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감동적인 포옹은 처음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요. 바로 곁에 있었는데 당신이 못 알아봐서. 내가 바보였구나. 바로 옆에 있었는데. 성호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고 간절했다. 영희야,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성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치매로 흐려졌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중매쟁이 김 여사 집에서. 맞아. 너 그때도 이 하얀 원피스 입었잖아. 내가 한눈에 반했어. 성호가 영희의 옷소매를 만지며 말했다. 그때 내 손 꼭 잡았었지. 처음 만났는데도. 기억해요. 당신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떨려. 너를 다시 만나니까.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손을 맞잡고 소파에 앉았다. 영희야, 우리 결혼식 날도 기억나? 너 정말 예뻤어. 당신도 잘생겼어요. 지금도. 영희의 말에 성호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정은이 나왔을 때도 기억나요? 정은이가 누구지? 성호가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완전히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었다. 우리 딸이에요. 나중에 소개해 줄게요. 우리에게 딸이 있다고? 정말? 성호에게는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영희야, 우리 지금 몇 살이지? 성호가 갑자기 궁금해했다. 당신은 74세, 나는 72세예요. 정말. 그럼 우리 오래 살았네. 성호는 영희의 주름진 손을 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이 손. 많이 늙었네. 내가 너를 너무 고생시켰나?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영희야, 나 가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너를 찾았어. 너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았어. 영희는 성호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이제 됐어요. 제가 곁에 있을 테니까. 정말. 절대 어디 안 가. 나 또 못 찾을까 봐 무서워. 안 가요. 계속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은이 들어왔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정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알아보세요? 응, 알아본단다. 성호는 정은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영희야, 이분이 우리 딸이라고? 네, 정은이에요. 우리가 낳아서 예쁘게 키운. 정은이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다. 아버지, 저 정은이에요. 딸, 정은이. 정은이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성호가 정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정은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본 것이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성호는 여전히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영희만큼은 확실히 알아보고 있었다. 영희야, 이 반찬 내가 만든 거야? 네.
당신이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이에요. 역시 맛있어. 우리 영희가 요리를 제일 잘해. 성호가 연신 칭찬하며 밥을 먹었다. 아버지, 어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은이 말했다. 당연하지. 영희는 내 첫사랑인데. 성호의 말에 영희가 수줍게 웃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성호가 영희에게 말했다. 영희야, 내가 또 너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때마다 이 옷 입고 나타날 테니까. 정말. 약속해. 약속해요. 성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 많았지? 무슨 소리예요. 나는 행복했어요. 나도 너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했어. 두 사람은 신혼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잠들었다.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렸다. 성호의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밤마다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찾던 첫사랑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창가에 앉아있는 영희에게 말했다. 예전처럼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희와 함께 바깥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러게요. 산책이라도 할까요? 좋아. 우리 팔짱 끼고 걸어보자. 성호의 제안에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한 가을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동네를 걸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네. 예쁘죠? 우리 결혼할 때도 가을이었잖아요. 맞아. 그때도 이렇게 예뻤어.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머, 선생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동네 김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영희가 밝게 대답했다. 이제는 남편의 병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함께 이겨내면 되는 일이니까. 아, 이분이 제 첫사랑이에요. 성호가 갑자기 김 여사에게 영희를 소개했다. 김 여사는 깜짝 놀라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어머, 첫사랑이 아내분이시네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호의 말에 영희가 수줍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성호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들춰보고 있었다. 영희가 차를 내어오며 옆에 앉았다. 이 사진, 우리 신혼 때인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제주도 신혼여행 때 찍은 거예요. 아,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해. 성우는 아쉬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사진을 보며 계속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이 사진 속에서도 내가 정말 예뻐.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당신이 저한테 계속 웃으라고 했거든요. 사진 찍을 때마다 영희가 대답하며 환하게 웃자 성우도 따라 웃었다. 주말이 되자 딸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다. 성우는 아직 사위를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정은이만큼은 확실히 알아보았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응, 좋아. 우리 딸이 왔구나. 성호가 정은이를 반갑게 맞았다. 아버지,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미안해. 얼굴은 나지 근데. 이름이 뭐였지? 김민수입니다. 사위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수, 민수구나.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영희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비록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해도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은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병원 정기검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 약은 잘 드세요? 응, 이제는 잘 드셔. 전에는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성호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약 먹으니까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지는 것 같아.
그럼 계속 잘 드셔야 해요. 정은이 말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희와 성우는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희야, 나 가끔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또 너를 까먹을까봐. 그럼 또 찾아 헤맬 텐데. 성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요. 그때마다 하얀 옷 입고 나타날 테니까. 정말? 정말이에요. 약속했잖아요. 영희가 성우의 손을 꼭 잡았다.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추운 날에는 함께 이불을 덮고 TV를 보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희야, 우리 몇 년을 함께 살았지? 성호가 문득 물었다. 49년이요. 와, 그렇게 오래? 내년이면 50년이에요. 그럼 파티라도 해야겠다. 성호가 진심으로 기뻐했다. 다시 봄이 왔다. 성호의 상태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었지만 영희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영희야, 꽃이 피었어. 성호가 창밖에 벚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뻐요. 우리도 꽃 구경 갈까요? 좋아. 두 사람은 다시 팔짱을 끼고 꽃 구경을 나섰다. 그날 저녁, 영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남편이 나를 다시 알아본 지 6개월이 되었다. 치매라는 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사랑만큼은 그 어떤 병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49년 전 첫 만남의 그 떨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첫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도 남편이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새삼 느낀다. 세월이 우리의 얼굴은 늙게 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20몇 살의 그 연인들이다. 내일 아침에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그때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지 다시 보여주면 되니까. 진짜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 영희는 일기를 덮고 남편 옆에 누웠다. 성우는 잠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영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영희가 속삭이자 잠든 성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도 그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 같았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꼭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